고독사에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 죽음 자체도 심리적으로 두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뭐 노욕이 아니라 저도 욕심이 정말 많거든요. 버려야 할 욕심이 저도 많은데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취재가 됐어요. TV 제리. TV 제리. 네, 리포터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우리가 웰빙 하자고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웰다잉 요즘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령화로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도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능동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부산에서는 구, 군 또 대학교를 연계해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재현아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현아입니다. 이제 2021년 오늘이 7월의 첫날인데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나면 아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빠르죠. 네. 근데 나이 들면 더 빨라진대요. 정말요? 지금은 너무 빠른데요. 50대가 50, 60대는 60 속도로 나간다고 하니까. 네. 근데 웰다잉 이제 오늘 얘기인데,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높은 분야예요. 네. 네. 근데 오늘 취재를 정말 잘 해오셨네요. 우리가 잘 마무리 이 생을 하는 것도 잘 죽는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부산이요. 올해 하반기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제가 고독사에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 죽음 자체도 심리적으로 두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를 하게 됐고요. 오늘 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나중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무슨 사고로 죽을까 이제 그렇게 그 이후에 내 장례는 어떻게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꼭 뭐 장례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내 생을 마무리하느냐. 그래서 뭐 관에 미리 들어가 보는 체험도 하고 유서를 미리 또 적어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버킷리스트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네. 이게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묘비명을 적어보는 체험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활동도 이제 웰다잉 교육에 포함이 되지만요. 네. 저도 이런 게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영진 부산 웰다잉 문화연구소 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웰다잉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잉하면 데스하고 달라서 죽어가는 과정,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과정, 빙과 다잉,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웰다잉이다 생각하고 정말 매 순간 오늘 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이 웰다잉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소장님?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자살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워낙 많고 이렇게 이제 사고도 많고 이러니까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더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부산에도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있고 네. 우리가 태어나면 사실은 종착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인 건데 네. 어떻게 잘 죽느냐, 그 다잉,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정말 자살도 우리나라에 많고 고독사도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교육받은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첫 번째로 만난 분이 이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15년 동안 해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교육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호스피스는 정말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희망을 잃고 이제 웰다잉 연구소를 찾았다가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웰다잉 문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뭐 요즘은 웰다잉 심리 상담사 또는 웰다잉 지도사 같은 직업도 새롭게 생겨났는데 30대 지도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웰다잉 교육 이후에 그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호스피스를 근 15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웰다잉 교육은 죽음 교육, 사는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와닿는 게 현재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가고 좋은 일 해가면서 봉사를 하는 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는 이웃하고 넘하고 피해 안 가게 친구하고든지 가족하기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살자 같이 지내자 하는 거 비누루 같은 거 좀 덜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줍고 그런 운동 같은 게 이제 잘 살자는 얘기.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요. 받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후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노욕. 욕심할 욕심. 때 욕인가요? 네, 나이 들면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면 남에게 배려하는 생각이 생기겠죠. 저절로. 네, 그러니까 웰다잉은 결국은 웰빙인 거예요. 네, 잘 맞아요. 사는 거, 네. 살아있는 동안. 그 지금 얘기하신 것이 노욕을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거, 네. 배려하는 거, 환경을 생각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네요. 네, 저는 사실 정말 짧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소감을 물어보면 뭐 유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또는 재산을 어떻게 해놔야 나중에 자식들이 안 싸운다. 사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정말 그렇게 짧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배려해야 된다. 또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사실 뭐 노욕이 아니라 저도 욕심이 정말 많거든요. 버려야 할 욕심이 저도 많은데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취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꼭 죽음을 앞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받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웰다잉 네. 교육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교육이 계속 확산이 되고 또 지속이 되면 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아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민 중에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공영 장례 제도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무용고로 사망하신 분들처럼 빈소 없이 이제 바로 화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근데 서울에서는 이미 이 공영장례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일이고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좀 부정적인 마음에 가까운 일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고독사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좀 두려워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애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죽음 이후에마저도 나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뭐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뒤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의 죽음을 최소한으로라도 애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생기면 관계 회복의 고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장례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제 회복의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영장례 제도가 부산에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대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생을 잘 마감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케어되는 것이 시도될 필요가 있고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부산에서도 공영 장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지금 토론회를 이제 거치어야 되지만, 네. 여하튼 어떻게 돼 갈지 또 관심을 갖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만약에 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제가 또 정보센터 통해서 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외롭지 않게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다면 제가 인터뷰했던 그 어르신분들께서 눈을 감을 때 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이 웰다잉, 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차경희 아나운서님은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연구소장님이 네, 인터뷰를 근데 알고 계실 거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잘 사세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소장님. 오늘 저녁에 누워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조금 잘못한 것 같네. 내일 더 잘해야지라는 그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그 내일 또 그만큼 더 잘하고 또 후회가 된다면 그 다음날 그것도 보충해서 더 잘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나아지고 그게 죽음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같은 공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거를 매일 실천하는 것. 네, 살아 있어서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 모두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용서 안 되는 것이 좀 잘 없을 수가 있고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꼭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정말 네. 화날 일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네. 세대 간에도 그렇고, 네. 욕심도 많아질 수도 있고, 불평등의 문제도 있고, 네. 정말 분노가 이제 올라오지만, 네. 그래도 매일 다행이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네. 용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결국은 웰빙 교육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좀 누구나 받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네. 제가 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얼마든지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장례라는 것이 또 부산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여기 토론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은 내가 어떻게 생을 마무리할까, 잘 마무리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재현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